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때 그냥 용어를 좀 정리해보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하면 x에 있는 이런, 그러니까 x라는 집합이고 y라는 집합이라 그랬죠? 그때 이 x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했고 y집합을 공역이라고 했죠?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 좀만 크게 그릴게. 얘가 이렇게 갈 거야. 이때 1에서 5로 가고 2에서 4로 가고 3에서 6으로 가는 걸 대응한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때 이 y집합을 공역이라고 했고 실제로 화살을 맞는 애들은 치역이라고 한다 그랬지. 이때 오늘은 내가 뭐 할 거냐면 역함수라는 걸 좀 할 겁니다. 역함수는 근데 이제 너네가 배운 것들 중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역함수는 y는 x 대칭한 함수를 역함수라고 해. 앞에를 배운 친구들도 있고 좀 안 배운 친구들도 있는데 y는 x 대칭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니?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다고 좀 해볼게. 얘에 대해서 내가 이 함수를 y는 fx라고 할 거야. 그럼 내가 얘를 y는 x 대칭한 그래프를 역함수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그리면 이게 y는 x가 이렇게 있을 거야. 요 y는 x에 대해서 내가 얘를 대칭한 함수를 그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초록 색깔로. 이때 이 초록 색깔이 fx의 역함수라고 할 거고요. 쓸 때는 f에다가 여기 그 지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써줄 거야. 그리고 이때 얘를 읽을 때는 f의 인버스 함수라고 할 겁니다.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함수라고 할 거야. f의 역함수야. 그래서 요런 함수를 이제 역함수라고 할 건데 y는 x 대칭한 거 이제 한 거 말고 실제로 역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거부터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y는 x 대칭 했을 때 예를 들어 식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줬냐면 x랑 y의 자리를 바꿔줬습니다. x랑 y의 자리를 바꾼다는 건 뭐냐면 x랑 y의 역할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내가 f라고 했었어. 그럼 역함수는요, 거꾸로 y에서 x로 가는 거를 역함수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잘 봐.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거는 f1이 뭐라고 알고 있어? 여기서 f1이 5, f2는요 4, f3은 6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f 인버스 4는 뭐가 되겠어? f 인버스 4는 2가 되겠죠. 이렇게. 얘 좀 지울게. f 인버스 5는 그럼 뭐가 될까? f 인버스 5는 1 거꾸로 가는 거야. f 인버스 6은 3이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가 거꾸로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봐봐 얘들아. f3이 6인데 f 인버스 6은 3이네? 그럼 얘네들이 지금 자리가 바뀌면서 인버스가 생겼죠. 역함수가 생겼지. 그래서 첫 번째 fa가 b면은 f 인버스 b가 a야. 다시 말해서 너네한테 문제에 f2가 5래. 그럼 너네가 뭐가 세트로 와야 되냐면 f 인버스 5가 2예요 라고 요게 세트로 와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게 역함수입니다 얘들아. 역함수고요. 그럼 이때 얘들아 f 인버스 역함수의 정의역은 다시 y가 되고 공역은 1, 2, 3이 되는 거겠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f가 지금 내가 그린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죠. 1대1 대응이 뭐였냐면 x 하나 y 하나씩 1대1로 대응되는 걸 1대1 함수라 그랬어. 거기에 대응은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 다시 말해서 화살을 맞을 수 있는 애들이랑 진짜 화살을 맞은 애들이랑 같은 거지. 그치? 근데 내가 여기에 7을 이렇게 써버리면 1대1 대응이 되니? 안 되지. 6이 남아버리니까. 그럼 잘 봐. 일단 x에서 y로 가는 건 함수가 맞죠? 그치? 모든 x가 한 번씩 다 쌌으니까. 근데 반대로 요 인버스 역함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 다시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잖아. 화살 안 쏘는 애가 있죠? 그치? 화살 안 쏘는 애 있잖아. 그럼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역함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랑 같은 말이냐면 1대1 대응이라는
대응 함수라는 소리야.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요. 1대1 대응 함수라는 소리입니다. 말이 이렇게 안 나오지. 이런 함수야.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거도 해볼까? 예를 들어 너네한테 F 인버스에다가 여기에다가 다시 내가 역함수를 이렇게 씌워달래. 요거 한번 해볼게. 여기에다가 다시 인버스를 씌워달래. 이렇게. 그럼 잘 봐 얘들아. F 인버스는 Y에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근데 여기에 한 번 더 역함수를 씌웠다는 건 다시 거꾸로 돌아가라는 거 아니야? 그치? 인버스 얘들아 거꾸로 돌아가는 소리야. F의 인버스는 요거였어. 거기에 다시 인버스를 씌우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겠지.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야? F랑 같겠죠. 아 그래서 얘는 F는 4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역함수 성질에 대해서 좀 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성질은 뭐였냐면 FA가 B면 F 인버스 B가 A야. 두 번째 F의 인버스에다가 한 번 더 역함수를 씌워주면 그냥 F랑 똑같아. 됐지? 세 번째 F랑 F 인버스를 합성했어. 도트 합성한 거죠. 그럼 잘 봐. 얘를 한번 해볼까? 그럼 얘는 얘들아 도트가 사라지면서 괄호가 이렇게 생겼었지. 맞아. 그럼 F 인버스 4라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였어. 2네? 그럼 다시 F2가 되겠죠. F2는 뭐야? 4가 되지. 아 그럼 지금 어떻게 됐니? X에 넣은 값이 그대로 나왔네? 왜 그러냐면 내가 얘에서 출발했지. 얘가 역함수였어. 근데 다시 합성했으니까 얘가 X값이 돼서 다시 함수값 구해달라는 거네. 갔다 오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겠지. 그 다음 똑같아. 이번에는 역함수에다가 얘를 이렇게 합성시켜볼게. 이렇게. 그럼 얘도 도트가 사라지면서 괄호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럼 F2는 4였지? 그럼 다시 뭐가 되냐면 F 인버스 4가 됩니다. F 인버스 4가 뭐야? 2였네? 얘도 마찬가지로 F2를 구했어. 그 다음 다시 얘가 X값이 돼서 돌아오는 거잖아. 갔다 오는 거니까 X값이 그대로 나오죠. 그치? 아 그래서 F랑 역함수를 합성시켜. 또는 순서 바꿔도 돼. 역함수랑 F를 합성시켜. 얘는요 X값이 그대로 나온다. 우리 이거 무슨 함수인지 배웠는데. 무슨 함수? 맞아 항등함수. I라고 썼습니다. 항등함수야. 그치? X에 넣은 값이 그대로 나올 거야. 요거 항등함수라 그래. 됐죠? 그래서 어떤 함수랑 걔의 역함수를 합성시키면은 항등함수가 됩니다. 내가 이걸 왜 알려주냐면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야 F랑 F 인버스랑 F랑 뭐 F를 이렇게 합성시키래. 얘를 구해달래 이렇게. 그러면은 잘 봐. F랑 F 인버스를 합성시킨 얘네는 항등함수가 나온다 그랬지.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항등함수는 합성하는 게 의미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어요. 그럼 얘 지워지니까 그냥 F2의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아 그래서 어떤 함수와 걔의 역함수를 합성시킨 거는 항등함수다. 다시 말해서 걔를 합성시키는 건 의미가 없다. X값이 그대로 나오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네한테 역함수를 구해달라고 할 거거든? 역함수를 우리 구해달라는 건 쉽게 말해서 Y는 X 대칭해달라는 거야. Y는 X 대칭이 뭐였냐면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거였어. 그래서 아까도 얘가 F3이 6이면 F 인버스 6이 3이 됐던 거야. 그럼 너네한테 예를 들어 Y는 5X 플러스 3이라는 요런 FX가 있대.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달라 그러잖아? 그럼 나는 얘를 Y는 X 대칭할 거야. Y는 X 대칭해달라는 건 얘네 둘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럼 X는 5Y 더하기 3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그게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얘 넘어가면 5Y는 X 빼기 3이 되고 그럼 Y는 5분의 1 X 빼기 5분의 3이 되지. 아 그래서 역함수는 얘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 그래서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고 다시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역함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역함수 한번 읽어보면 얘들아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 그리고 1대1 대응일 때 다시 거꾸로 Y에서 X로 가는 거를 F 인버스 역함수라고 할 거고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 밑에 써있죠?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랑 Y의 자리를 바꿀 거야. 자리를 바꾼 다음에 좀
거꾸로 나와 있네? 이걸로 할게요, 얘들아. x랑 y의 자리를 바꾼 다음에 y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치?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x는 뭐 y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달래. 여기에서 x는으로 바꿔달래. 그 다음에 x랑 y 자리 바꾸라고 했는데 이걸로 할게요. x랑 y의 자리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도 밑에 보면은 계속 1대1 대응이라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1대1 대응이어야지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 역함수에다가 다시 내가 역함수를 씌우면 그냥 f가 된다. 이런 말 나와 있고요. 역함수랑 f를 합성시켰을 때 x가 자기 그대로 나오죠. 항등함수가 된다. 얘도 마찬가지. f랑 역함수를 합성시켰을 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 이해됐죠? 그 항등함수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3번은 뭐냐면 여기다가 좀 쓸 건데 여기 이렇게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x에서 z로 한 번에 가는 함수를 합성함수라 그랬어. 그리고 얘를 어떻게 썼냐면 뒤에서부터 써서 g.f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너네한테 g.f2를 구하라고 하면 g에 f2가 돼서 f2는 4죠. 그래서 얘는 g4가 되고 g4는 얼마야? 9가 되네. 그치? 그래서 내가 x의 원소를 넣었는데 z의 원소가 나왔잖아. 그치?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 z인 이런 함수가 g.f였죠. 그치? 근데 나는 이제 x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f라고 할 때 얘네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그 역함수는 z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되겠지. 그리고 내가 얘를 쓰면 g.f의 역함수가 될 거야. 이렇게. 근데 봐봐. y에서 x로 가는 거 f 인버스였지. 그러면 z에서 y로 가는 건 g 인버스라고 쓸 수 있겠네. 그지?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뒤에부터 써준다 그랬죠. f 인버스랑 g 인버스를 합성한 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거야. 됐니? 그러면 이 주황 색깔이 방금 g.f를 인버스한 거라면, 역함수한 거라면. 근데 내가 얘를 하나하나씩 쪼개서 합성하는 걸로 썼더니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라면 그럼 이제 얘랑 얘랑 어떤 거야? 같은 거지. 쉽게 말해서 g.f의 전체 인버스는 인버스가 들어가면서 자리가 바뀔 거야. 그래서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럼 세 개짜리도 똑같아. 너네한테 g.f.h의 역함수를 구해달라 그러잖아. 그럼 인버스가 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리가 싹 다 바뀔 거야. 그러면 얘부터 h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써주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 너네한테 f 인버스 도트 g의 인버스 구해달라 그러잖아. 그럼 얘는 뒤에서부터 들어가서 g 인버스 도트 얘한테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 f가 되겠죠. 됐지? 지민아! 졸리면 일어나고 이렇게 되고. 됐죠? 그래서 요게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얘들아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y는 x칭. 쉽게 말해서 x랑 y의 역할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f에서 정의역, 공역이 f 인버스에서는 바뀌어서 정의역, 공역이 되는 거지.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역함수 그래프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계속 y는 x대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야.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요 함수를 y는 fx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y는 x 대칭한 게 인버스라 그랬죠. 그럼 내가 얘를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초록 색깔이 역함수 그래프가 될 거야. 그럼 잘 봐. 난 여기서 뭘 보고 싶냐면 fx와 이 역함수의 교점을 좀 보고 싶거든. 그럼 교점을 내가 표시해보면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지. 근데 이 주황 색깔 점들의 공통점이 뭐야? y는 x 위에도 있는 거네. 쉽게 말해서 얘네들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어. 그럼 너네한테 야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에 교점을 구해달라 그러잖아? 그럼 너네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근데 얘네들의 교점은 Y는 X 위에도 있어. 그럼 결국에 얘네들의 교점은 Y는 XY의 교점하고도 같은 거 아니야? 그럼 너네는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을 구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예를 들어 너네한테 야 Y는 2x-3에 3이랑 얘가 fx야. 요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 좌표를 구해봐 라고 할 거야. 그럼 너네는 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y는 xy의 교점을 구할 거라고. y는 xy의 교점을 구한다는 게 뭐야? 얘랑 얘랑 연립해 주는 거잖아. 그럼 2x-3은 x라고 뒀을 때 넘어가서 x는 3이 나오니까 x좌표 3이네. y좌표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x랑 y랑 같은 거니까 3,3이 나오겠지. 그래서 교점 좌표는 3,3이에요. 요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지? 근데 지금 보면 요 하얀 색깔 얘들아 살짝 증가하는 느낌 아니냐? 그치? 이렇게 증가할 때는 모든 교점이 다 이 보라 색깔, 분홍 색깔 위에 있을 거야. 다시 말해서 y는 x 위에 다 교점이 있을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 얘는 살짝 감소하는 느낌이지. 얘를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 볼 거야. y는 x에 대해서. 그럼 잘 봐. 내가 이 하얀색을 대칭시키면은 잘 그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럼 잘 봐. 교점이 이번에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지. 그치? 교점이 3개인데 3개 중에 하나만 y는 x 위에 있죠. 그래서 일단 적어도 하나 감소할 때는 하나만 이 위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 2개는요 y는 x 위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너네한테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y는 xy의 교점 구할 거야. 그리고 이 이외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무조건 여기 한 점이 이렇게 주어질 거야. 한 점이 뭐 3,-5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야. 그러면은 잘 봐. 얘를 y는 x 대칭한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좌표가 뭐였어? 그치? 마이너스 5, 그치? 맞지? 마이너스 5, 3 이렇게 되겠죠. 얘를 y는 x 대칭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y는 fx와 걔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뭐와의 교점 구한다고? y는 x와의 교점 구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8-5에 있는 거고 여기까지 한번 문제 좀 풀어보고 와볼게. (1025번부터) 자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f 인버스 4가 2래. 요런 게 나오면 얘들아 f2가 4라는 거 세트로 써줘야 돼. 또 f 인버스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나는 얘랑 세트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때 fx가 ax 더하기 b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2 대입했을 때 4 나온다는 식 하나 있는 거고 x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5 나온다는 식 하나 있는 거네. a, b 구하는 거니까 2개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3a는 9가 돼서 a는 3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제곱 9, 제곱 4 더해서 1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함수라는 소리야?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죠.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야. 그럼 잘 봐 얘들아. 1대1 대응이 뭐였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였어. 지금 함수는 3x-2야. 1차 함수지 얘들아. 1차 함수면 무조건 일단 1대1이야. 거기에 우리가 대응만 맞춰주면 돼. 다시 말해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것만 맞춰주면 돼. 그럼 얘 지금 보면 3x-2니까 증가하는 함수죠. 그리고 그때 x는 2부터 6까지만 보겠대. 그럼 x의 범위가 2부터 6까지만 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나온 공역은 A부터 B까지야. 됐어? 근데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되지.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는 건 얘네들이 다 싹 다 함수값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그냥 y값의 범위가 될 겁니다. 실제 함수값에. 다시 말해서 최소값이 A라는 거고 최대값이 B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 나오고 6에서 최대값 나오겠죠? F2 넣어주면 얼마야? 넣어주면 600이니까 4네. 얘가 A가 될 거고 최대값 어디에서 나와? 6에서. F6은 18 빼기 2니까 16 나오네. 얘가 B가 되겠죠. 그래서 더해서 20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자, 1차 함수의 역함수가 저거일 때 A, B. 이번에 역함수 실제 구하는 거죠. y는 ax-6의 역함수 구하는 거야. 역함수 식 구하는 거는 x랑 y의 자리 바꿔준다 그랬지. 자리 바꿔주면 x는 ay 빼기 6이 되고 넘어가면 x 더하기 6은 ay. a로 나눠주면 y는 a분의 1 x 더하기 너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야? 전화벨 소리가 왜 그래? 오케이. 나 여기까지 말한 거 맞지? y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볼게. y는 어떻게 돼?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6이 되겠죠. 나 살짝 가슴이 아픈 것 같아. 심장이 너무 아픈데. 얘네들이 같다는 거죠. 얘가 역함수니까. 그럼 a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죠. a 2니까 b가 얼마 나와? 3이 되겠죠. 됐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잘 봐. fx가 이렇게 있고 f 인버스가 2분의 1x 더하기 b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점 하나를 내가 여기서 뽑을 거거든? x에 0 넣으면 점 하나 뽑을 수 있지. f0이 얼마야? 회복이 안 돼? f0 얼마야? 마이너스 6이죠. 다시 말해서 0, 마이너스 6을 지난다는 거지. 자, 봐. f0이 마이너스 6이야. 그러면 얘랑 세트로 오는 게 f 인버스 마이너스 6이 0이라고 올 수 있는 거네. 그럼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6을 넣어주면 얼마니? 마이너스 3 더하기 b가 되죠. 그러니까 b가 얼마라는 거야? 3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극복해! 정신 차려! b가 3이죠, 이렇게. 그럼 다시 인버스에서 하나 점 뽑을 거야. x에 0 넣으면 f 인버스 0은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네. 그럼 얘랑 세트가 f3이 0이라는 거죠. 여기다 3 넣으면 3a-6이 0이라는 거네. 따라서 a는 2 이렇게 구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식을 구해도 되고 점 하나씩 뽑아가지고 a, b 값 구해도 되고. 다음. 두 함수 fx랑 gx에 대해서 쟤를 구해달래. 잘 봐. fx가 x-1이야. 이때 g, f 인버스 도트가 사라지면서 괄호가 생기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금 GA도 모르고 F 인버스도 좀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얘들아 너네한테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는 솔직히 많지가 않아. 아까 말했듯이 1대1 대응인 함수에서만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보통 식을 다 구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GA를 잠깐 K라고 좀 취현해 볼게. 그러면 이 식이 F 인버스 K는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얘랑 세트로 오는 게 뭐겠어? F 1이 K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여기다 대입해. 어떻게 돼? 3 빼기 2가 K니까 K는 1이 나오지. 그럼 지금 GA가 1이라는 거잖아. 다시 쓰면 GA가 1이니까 GA 구해. A 빼기 1이 1 나오네. 따라서 A가 얼마라는 거야? 2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지? 따라왔니 얘들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또 보면 역함수를 합성했죠. 이 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일단
합성에다가 역함수 되어있죠? 그럼 내가 얘 이렇게 들어가면서 둘이 자리가 바뀐다 그랬어.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F 도트에 뒤에 거부터 들어가서 F 인버스 도트 얘한테 들어가서 G 인버스 도트 F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얘네는 뭐가 돼? 항등함수. 니까 사라지겠죠. 그치? 아, 그럼 남는 게 G 인버스 도트 F만 남는다는 거야. 여기에 X값 뭐 넣었어? 8 넣었네. 그럼 도트가 사라지면서 다시 괄호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겠죠? 그럼 F8 얼마야? F8은 마이너스 2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3이네? 그럼 내가 얘가 뭐가 돼? G 인버스 23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지. 그럼 잘 봐야 너 G 인버스 직접 안 구할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을 K라고 좀 둘 거야. 그러면 G 인버스 23이 K라는 건 얘랑 세트 GK가 23이라고 나온다는 거네? 그럼 GK 직접 구해. 4K 더하기 1이네? 얘가 23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근데 맞냐? 마이너스 23이지? 여기 마이너스 23이죠. 미안.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럼 4K가 마이너스 24라는 거고 K 값은 6이 나오지? K가 6이니까 이 값이 6이라는 거죠. 아, 그러네. 고마워.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 써주시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요런 식으로 우리 많이 할 거야, 얘들아. 요 방법 진짜 많이 쓸 거거든요. 인버스 함수 안 구할 거야, 얘들아. 요런 식으로 많이 풀 겁니다. 다음. 함수 fx의 그래프와 y는 x 그래프가 있을 때 뭐 구해달라 그랬냐면 f 인버스 도트가 사라지면서 f 인버스 c 얘 값을 구해달라 그랬지. 그럼 얘들아 요런 함수 우리 앞에서도 했었잖아, 그치? 얘가 나오면은 일단 y는 x에 대해서 a가 쭉 올라가서 요 y축들을 다 채워줄 겁니다. b가 올라가서 b겠지? y는 x니까 쭉 c 올라가서 여기 c일 거고 d 올라가서 d일 거고 e 올라가서 e가 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봐봐. f 그러면 요렇게 만나주고 fb가 얼마라는 거야? a라는 거네, 그치? 또 지금 얘가 fx입니다. c가 올라가서 함수값 뭐 나와? b 나오네. fc가 b라고 구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d가 올라가서 c 나오니까 fd는 c가 되는 거죠. 마지막 e 올라가서 함수값 2 나오네. f2는 d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지금 우리한테 처음에 구해달라는 게 뭐야? f 인버스 c를 구해달래. 그럼 내가 얘를 별이라고 하면 f 별이 c가 나오는 걸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별 얼마 나와? 여기서 뭐 나와? d. 얘가 d래. 얘가 d라는 거니까 다시 f 인버스 d를 구해달라는 거지. 내가 얘를 하트라고 하면 f 하트가 d라는 거네. 하트 뭐가 돼? 2. 그래서 얘가 2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다음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좌표에 대해서 물어봤지. 우리 fx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하고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4분의 y는 fx는 4분의 1x-3이랑 y는 x의 교점을 구할 겁니다. 그럼 다시 얘랑 연립해 주는 거지? 그럼 4분의 1x-3은 x라고 하고 양변에 4 곱해주면 x-12는 4x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12는 3x니까 x는 마이너스 4가 되죠. x가 마이너스 4니까 y 값도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y는 x와 연립한 거니까. 그러니까 교점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a, b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절대값까지 할게요. 이제 보면은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를 너네한테 그리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미
해본 적이 있어. 기출치를 풀어본 사람들은 2번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냐면요. 너네한테 딱 4가지 그래프를 그리라고 할 거거든. fx가 있을 때 식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또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 그 다음 y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y랑 x한테 둘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 이 4가지를 그릴 겁니다. 이 4가지를. 이제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 y는 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있어.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1차 함수니까 y절편 3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지. 근데 여기에 내가 일단 얘부터 해볼까? 식 전체한테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그럼 우리 식 전체한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일단 2가지로 범위를 나눠줘야 돼. 절대값 양수가 될 때랑 음수가 될 때. 다시 말해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하나, 작을 때 하나, 요렇게 2가지로 그래프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면은 요 안이 양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그대로 밖으로 나올 거고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로 나오겠지. 그럼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나는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 x가 마이너스 3인 거는 여기가 될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일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큰 거는 이 그래프 똑같이 그려지겠지. y는 x 더하기 3.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얘가 그려질 거야. 지금 그려보면은 똑같이 x절편 마이너스 3 나올 거고 y절편 마이너스 3 나와서 요런 그래프 그려질 거거든. 근데 나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부분만 그린다면 얘를 지워지고 여기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아, 그래서 요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그렇지? 근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그릴 수가 없잖아. 그리고 1차 함수만 나오면은 그 범위 나누기가 쉬운데 만약에 2차 함수, 3차 함수 나와. 그럼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런 그래프가 이런 식이 나왔어. 그럼 얘를 절대값이 전체를 씌운다고 해봐. 그럼 얘는요, 절대값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3으로 일단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얘는 뭐에 대해서 마음을 나눠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 있죠. 0 나오는 값.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요 3가지로 범위를 나눠서 풀어봐야 돼. 됐어? 그럼 한 번만 좀 해볼게. 이거 일단 지워보고 한 번만 범위 나누고 이제부터 그냥 외울 거야, 다. 일단 내가 요 y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아까 인수분해 해봤으니까. 그럼 잘 봐. 마이너스 3보다 작대. 그러면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3 둘 다 양수 나와, 음수 나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 음수 나오잖아. 둘 다 음수인데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양수죠. 쉽게 말해서 이 안은 양수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치? 두 번째, 얘 먼저 볼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 x에 예를 들어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둘 다 뭐 나와? 양수 나오잖아. 그럼 얘 그대로 이렇게 써지겠지. 맞아. 근데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야.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얘 뭐 나와? 음수. 얘는 양수. 끼리 곱해졌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럼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야, 이렇게. 맞나? 그럼 내가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잖아? 그럼 잘 봐. 여기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원래 그래프 그대로 그려지지. 그럼 얘 그대로 이렇게 그릴 거야.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그치? 원래 그대로 그릴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이지. 근데 내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요런 식이 되네. 우리 그 대칭할 때 x축 대칭, y축 대칭 이런 거 할 때 x의 부호가 바뀌면 무슨 축 대칭이었는지 기억나니?
x축 대칭이었어. 반대였어. x축 대칭이면 y 부호 바꾸고 y축 대칭이면 x 부호 바꾸는 거였어. 얘는 지금 y의 부호가 바뀌었잖아. y의 부호가 바뀐 거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얘는 이 부분을 x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리라는 거야. 이해됐어? 아,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쉽게 말해서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지. 얘를 그대로 접어서 대칭할 거야. 됐냐? 이게 함수 전체의 절대값 씌워져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네한테 어떤 fx라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대. 이런 식으로 생겼대. 그럼 얘에다가 절대값 씌우잖아? 그럼 얘는 여기 그대로 그려? 얘 뒤집어. 그대로 그려. 뒤집어. 이렇게 그린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냥 요 그래프로 할까? 아니, 이 그래프로 안 하고 싶어. 요런 그래프 이렇게. fx를 이 그래프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x-2에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원래 fx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이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이었어. 쉽게 말해서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래프야. 그럼 얘는요, 그림이 원래 이 식에다가 이 밑에 x축의 x축 밑에 있는 부분에 그래프를 이렇게 뒤집어서 그려준 거야. 이렇게. 얘가 y는 절대값 fx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치? 두 번째는 뭐냐면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거든. 그럼 얘는 여기다가 이거 쓰면 y에 x에만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뭐 여기에서는 제곱의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그냥 제곱해도 상관없어. 근데 어쨌든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볼 거냐면, 잘 봐. 똑같이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지,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어떤 거냐면, x의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y는 요 값이랑 아니야. 3의 값이랑 x에 마이너스 3을 넣은 값이랑 어떻겠어? 다시 y는 f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요 식에다가 x에 3을 넣은 값이랑 마이너스 3을 넣은 값은 어떻겠어? 같겠죠? 절대값 3이랑 절대값 마이너스 3은 같으니까. 그지? 그럼 잘 봐. 원래 3은 여기 있어. 3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3에 대한 값은 좀 떨어져서 더 위에 있겠지. 근데 이 값이 아니라 요 절대값 그래프는요, 얘랑 같은 점이 이렇게 찍힐 거야. 이해됐냐? 그럼 또 봐봐. 예를 들어 f 좀 너무 애매한 게 그런데, 내가 2분의 1을 넣은 값이랑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은 값은 어떻겠어? 또 같겠죠. 그럼 2분의 1이 예를 들어 이쯤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럼 요 점이 2분의 1에 대해서도 여기 이렇게 똑같이 찍힌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잘 봐. 요 x가 양수인 부분은 안 변하고 그대로 그려지겠지. 근데 지금 요 x가 양수인 부분하고 x가 음수인 부분이 같다며. 그럼 이 안 변한 값이 여기 그대로 써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지금 분홍 색깔 부분이 여기 그대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x축이 양수인 부분, x가 양수인 부분이 그대로 y축 대칭돼서 그려질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냐?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다시 그려보면, 절대값 그래프는요, 요런 식으로 있을 때 요 x가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그려질 거야. 이렇게 지워지면.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y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야. y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있을 때 y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건 이 y가 양수인 부분들 있지. 다시 말해서 y가 마이너스 1인 값이랑 y가 1인 값이랑 같다는 거 아니겠어? 그럼 그때 x값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니? 이해됐니?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y가 양수인 부분들 있지. 얘가 이 밑에 그대로 그려질 거야.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없어질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냐? y가 양수인 부분이 밑에 그대로 그려질 거야.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였냐면요. y에도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x에도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였어. 그럼 얘는 잘 봐. 아까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건 x가 양수인 부분이 대칭됐었지. y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건 y가 양수인 부분이 대칭됐었어. 그럼 x랑 y랑 둘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x도 양수, y도 양수인 부분이 대칭되겠지. 그럼 내가 얘를 그리라고 하잖아. 마이너스 1이랑 2가 있을 때 y도 양수, x도 양수인 부분은 여기지. 그럼 얘가 여기 하나 이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마이너스 이쪽에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치? 얘랑 다른 거야 얘들아. 얘는 x가 2보다 여기 많은 부분 여기가 이렇게 대칭되고 마이너스 2에 대해서 그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얘들아 요 그래프가 많이는 안 나오거든? 솔직히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프는 이 첫 번째 거야. 여기 밑에 있는 거 대칭하는 거. 아니면 가끔 가다가 얘도 좀 나와. 그치? 얘는 많이 안 나오는 게 얘 함수냐 얘들아? 안 나오잖아. 그치? 함수 아니잖아. 그래서 사실 많이 안 나와. 근데 가끔 가다가 요런 게 좀 나와. 요런 그래프가 좀 나오거든요. 얘는 지금 x랑 y랑 둘 다 마이너스가 씌워져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이 원래식을 쓰라고 하면 절대값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더하기 2 그래프일 거야. 그럼 내가 얘 절대값 벗겨내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그래프지. 여기에다가 x랑 y의 절대값 씌운 거죠. 그럼 내가 원래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여기 위에다가 그릴게. 원래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요런 그래프였을 거야. 여기 2, 여기도 2. 그치? 근데 x랑 y의 둘 다 절대값 씌웠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x도 양수, y도 양수였죠. 다시 말해서 1사분면에 있는 요것만 대칭한다는 거야. 그럼 얘 x축 대칭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y축 대칭하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런 마름모가 생기겠죠. 이해됐냐? 그래서 요 형태가 원래는 센 문제집에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빠졌더라고. 그래서 요런 것도 있다.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절대값이 나왔을 때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요 유형에서 벗어나는 거면은 너네가 범위 직접 다 나눠줘야 돼. 처음에 우리 했던 것처럼. 그래서 문제 좀 풀어보고 쉴게요. 두 문제 있습니다.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을 때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 개형을 구해달래. 함수식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건 밑에 있는 애가 그대로 위로 올라온다 그랬어? 그럼 얘가 여기는 그대로 그려지고 밑에 있는 애만 뾰족뾰족 엎어지겠죠. 그치? 그래서 요 그래프는 어디 있니? 4번에 있죠.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애는 솔직히 그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봐. 함수 y는 요 그래프와 직선 y는 m에 x 더하기 2 더하기 3이 만나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이 아닌 거지. 그럼 난 뭘 구할 거냐면 안 만나는 m의 값을 구해줄 거야. 그치? 그게 답 아니겠냐? 안 만나는 m의 값. 아, 그러면 일단 얘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얘네 얘들아, 내가 3에 x-1에다가 이렇게 절대값 씌운 거라고 봐도 되지. 그럼 식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네. 그럼 나는 원래 얘 전개하면 3x-3이죠? 이 식을 그린 다음에 절대값 그래프 그릴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원래 얘 그래프는 마이너스 3이 절편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되겠지. 근데 얘에다가 절대값 씌웠으니까 아래 있는 부분이 뒤집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얘를 다시 그려주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야.
얘가 y는 3의 절대값 x-그래프 1그래프일 겁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좀 그려야 되는데 얘는 기울기를 알아 몰라? 몰라. 그럼 항상 얘들아 뭔가 그 문자가 하나 있지. 그러면은 이 문자에 상관없이 지나는 한 점을 꼭 골라줘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 m의 개수가 0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럼 x의 값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 컴마 몇을 지나? 3, 플러스 3을 지나죠.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아, 얘는 마이너스 2 컴마 3을 지나 항상. 얘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될 거야. 얘는.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만나잖아. 나는 안 만나는 거에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랑 이 주황색이 안 만나고 싶어. 그러면 일단 얘랑 평행하게 그려버리면 안 만나지 않겠냐? 요 부분이랑. 그럼 잘 봐 얘들아. 이 부분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얘가 아까 이거 그대로 그린 거였지. 걔를 뒤집었으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그지? 아, 쉽게 말해서 얘랑 평행하게 되면 안 만날 거야. 그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이해됐지? 그러다가 얘가 조금만 이렇게 그려도 안 만나. 그치? 어차피 얘는 이쪽으로 뻗어나가고 얘는 이쪽으로 뻗어나니까 안 만나? 그리고 이쪽에서도 여기서 끊기니까 안 만나잖아. 그치? 어디까지 안 만날 거냐면 얘가 요 점에서부터 요렇게 그려질 때까지 안 만나겠죠. 이해돼서? 쉽게 말해서 요 사이에서 무조건 안 만날 거야. 그럼 이때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아, 이 점을 지날 때 이 점이 뭐였냐면 3,0였어. 미안 1,0이죠. 미안 1,0이야. 얘 x절편. 1,0을 지나게 하는 m의 값 얼마야? 3m 더하기 3이 0이니까 m의 값 마이너스 1이 되네 이렇게. 아, 그러니까 m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요 사이에서는 안 만날 거야. 그치? 근데 얘들아 등호 생각해줘야 되지. 평행할 때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근데 얘일 때 만나 안 만나? 만나잖아. 그럼 얘 지워줘야지.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는 안 만나고 나머지 범위에선 무조건 만날 거야. 얘가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도 여기 어딘가 이렇게 끝에서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됐지? 아, 그러니까 이 범위가 안 만나니까 이 범위에 들어가는 m의 값. 자, 이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좀 연습했니 얘들아? 뭐라고? 그러니까 한 거 아는데 이걸로 일단 먼저 좀 보여줄게. 일단 식 쓰는 거 좀 연습했니 얘들아? 한 거 맞아? 그러니까 시험 봐야겠다.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일단 볼게요. 지금 잘 봐 얘들아.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내가 그리고 싶은 건 fx를 이렇게 한번 합성한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식 대입하는 게 좀 복잡했잖아. 그지? 왜냐면은 대입하는 거에도 범위가 나뉘어져 있고 그러니까 대입하는 요 식에도 범위가 나뉘어져 있고 그 합성되는 거에도 범위가 나뉘어져 있잖아. 그지? 그래서 좀 복잡한데 그래서 얘를 그냥 그래프 한 번에 좀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걔를 지금 좀 설명을 할 건데 왜 얘를 한 번에 안 알려줬냐면 그거 할 수 있어야 되더라. 원래 그 식 대입하는 방법 이걸로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연습을 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면 꼭 식 써야 되는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 그려도 돼.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fx랑 fx 이 대입하는 요 식 있지. 이 함수에서 그 식이 변하는 요 구간 있죠. 지금 나뉘어져 있는 게 0, 1, 2로 나뉘어져 있지. 그럼 나는 0이랑 이제 1이랑 2로 이렇게 나눠줄 거야 처음에. 그 다음에 잘 봐. 이 구간을 내가 왜 나눠줬냐면 한 번 이렇게 변해가지고 나눠준 거거든. 그럼 그때 이렇게 변할 때 이 처음에 이 부분을 내가 한 번 합성한 거지. 맞아. 그럼 그 합성했을 때 y 값이 다시 x 값이 돼서 들어가는 거잖아. 따라오고 있냐? 그러면 잘 봐. 요 그래프의 지금 y 값이 0부터 2까지지. 맞아. 이 0부터 2까지가 다시 x 값으로 들어가지는 거네. 맞아. 그때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따라오고 있냐? 그럼 이때 이 그래프가 0부터 1 사이에 이렇게 좀 찌부돼서 이런 식으로 그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는 똑같이 2가 나오겠죠. 안 변하니까. 그럼 다시 또 봐봐. 1부터 2까지지. 1부터 2까지에서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야. 내려가는 그래프야.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그때 y의 변화를 보면 2부터 0까지 내려가지 이렇게. 그러면 다시 2부터 0까지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 x 자리에 2부터 0까지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방금 그린 거는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는 어차피 대칭이잖아.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대칭이잖아. 그래서 똑같이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아까 반이었으니까 2분의 1, 2분의 3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럼 원래 썼던 그 식이랑 똑같아지잖아. 그치? 그 다음에 식 쓰는 거 어렵지 않아? 이 부분 0하고 2분의 1 사이에서는 0을 지나면서 2분의 1,2 지나니까 뭐 얼마가 되냐? 얼마냐? 4x가 되나? 이렇게.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뭐 2분의 1부터 1까지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 2분의 1,2를 지나고 1,0을 지나니까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지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1부터 2분의 3 사이 그래프에서는 1,0을 지나고 2분의 3,2를 지나니까 4x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 마지막 2분의 3부터 2까지 범위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2분의 3,2를 지나고 2,0을 지나니까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그래프만 그려주면 식 쓰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이해되지? 그럼 잘 봐. 얘를 이걸로 한번 해볼 거거든? 내가 얘를 왜 식으로 안 보여주냐면 되게 복잡해 얘들아. 근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gx가 여기에서 한 번 변하지. 그럼 gx 식이요. 네 구간에서 나와야 돼. 0하고 1 사이.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 그 다음에 2하고 3 사이. 그 다음에 3하고 4 사이. 식 다 쓰지. 그 다음에 fx도 변하네. fx는 0하고 1 사이 한 번.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에서 변하죠. 그럼 내가 여기다 대입하면은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f 합성 gx잖아. 그치? 그럼 내가 이 식이 지금 0,2에서 1,0으로 가니까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되겠다.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내가 여기다가 g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gx 플러스 2에 g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때 gx의 범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겠지.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겠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y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인 범위 있죠. 0부터 1 사이의 범위. 이 값을, 이 식이 여기 있겠지.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식 하나 나올 거야. 그 다음에 1부터 2 사이인 범위 있지. gx가 1부터 2 사이인 범위들. 얘네들을 다 하나하나씩 따져서 여기 대입, 여기 대입, 여기 대입, 여기 대입 해줘야 돼. 아 미안.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요 식도 여기다 대입하고 이 식도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그러니까 범위가 엄청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4개가 나올 겁니다. 됐지?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할까? 한번 하는 게 낫긴 하겠다. 시간도 남는데. 한번 할게요 얘들아. 일단 요 식 보면 얘들아 이 식이 어떻게 되냐? 2x 플러스 2x가 되나요? 2x? 1,0 지나니까.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얘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가 되냐? 3이 되겠다. 그 다음에 요 구간은 그냥 1이죠. 그 다음 이 구간은 3x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맞니? 맞냐?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이 그래프 뭐냐? 3,1이랑 4,4 지나니까 3x 마이너스 2 맞네?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3x 계산이 안 돼. 8이 되네.
그치, 이렇게 되겠다. 됐나? 자, 그럼 봐봐. 대입 한번 해볼게. 실제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gx가 0하고 1 사이인 게 여기지. 맞아. 0하고 1 사이 여기. 그럼 이 식을 fx가 대입하는 거야. 그럼 이 식이 지금 2x였지. 맞아. 2x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2x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x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에서 2x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gx의 범위가 1하고 2 사이인 게 요 위에 있는 식 다지. 그럼 이제 얘네들을 x값의 범위에 따라서 여기다 다 대입해줘야 돼. 그럼 x의 범위가 똑같이 1하고 2 사이, 2하고 3 사이, 3하고 4 사이로 나오죠. 그때 첫 번째 일단 잠깐만 미안. 범위 하나 잘못 나왔다. 다시 할게. 미안. 처음에 0하고 1 사이인 부분이 여기죠. 0하고 1 사이인 부분이 여기지. 그럼 x가 여기가 2분의 1인가? 그치? 그래서 처음에 x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1이 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가 여기 하나 있지. 그럼 이 식 똑같이 2x입니다. 이번엔 이 2x가 여기로 넣어지면서 x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1까지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2분의 1부터 1까지 2x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2x-1 하나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1부터 2 사이가 있거든요. 1부터 2 사이 요 범위를 다시 이 식이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오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범위가 2부터 3까지야. 2부터 3까지의 gx는 여기지. 1그래프죠. 그럼 이 1을 다시 여기다 넣어서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3부터 4까지지. 3부터 4까지 여기네. 요 식을, 이 식을 여기 밑에다가 넣어준다고. 여기다 넣어주면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여기 미안, 이거 4야. 미안, 이거 잘못 나왔어. 대입해주면 3x-9 요렇게 5구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다시 그리겠지. 이렇게. 이해됐냐?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범위 이거 얘네 둘 다 범위 나눠주고 그 gx를 여기다 대입했죠. x자리에다가. 그리고 gx의 범위에 맞는 gx식을 대입. 1부터 4까지 식을 다 대입하는데 여기에서도 x의 범위가 다 나눠지잖아. 그 맞는 식들을 x의 범위에 맞게 다 대입해 주는 거야. 됐지? 그러고 나서 다시 얘를 그려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요거 말고 방금 이제 이 위에 걸로 풀었던 그 방법으로 좀 할 건데 똑같아. 얘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렇게 있을 때 대입되는 애 있지. 안에 들어가진 애의 범위 나눠지는 이렇게 네 구간을 잘라줄 거야. 그러면 1이랑 2랑 3이랑 4로 일단 이렇게 자를 겁니다. 그 다음에 봐봐. 처음에 0부터 1까지 얘지. 얘가 다시 fx, 여기 x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요 분홍 색깔에 y 값이 0부터 2까지지. 0부터 2까지가 다시 여기에서 x 값이 되는 거야. 그럼 0부터 2까지가 요 그래프가 되는 거네. 요만큼. 요 x의 범위, 이 그래프가 여기 사이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다시 0부터 2까지, x가 0부터 2까지일 때 그래프가 1하고 2 사이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치? 다른 색으로 좀 하고 싶어. 요렇게. 그때 여기가 1이고 여긴 2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 또 봐봐. 1부터 2까지는 이렇게 그려지지. 얘 y는 2부터 1까지 내려가네. 2부터 1까지 내려가. 그러면 2부터 1까지가 대입되는 거야. 2부터 1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 내려가는 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거꾸로. 그지? x가 y가 2부터 1까지로 되니까 2부터 1까지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1에서 0으로 내려가는 거야. 1에서 0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 다음 또 봐봐.
2부터 3까지에서는 1에서 안 변하지. 그지? 그럼 x가 1일 때 y값 0이잖아. 이만큼이 1에서 안 변하니까 계속 여기에서 머물겠지. 쉽게 말해서 내려간 거에서 0에서 쭉 이어질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 범위. 3부터 4까지 범위에선 1에서 4까지 변하지, y의 값이. 그 1에서 4부터 변하는 게 다시 x값이 돼서 1부터 4까지 범위의 그래프가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쭉 이어질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가 3이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럼 잘 봐. 2부터 3까지? 아까 2부터 3까지 0 나왔잖아. 그치? 3부터 4까지? 얘 나왔죠? x에 3 넣으면 0 나오지. 4 넣으면 3 나오는 거 맞지? 똑같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뭐 요거 볼까? 1부터 2 사이? 1부터 2 사이? 마이너스 x 더하기 2 그래프잖아. x에 1 넣으면 1 나오죠? x에 2 넣으면 0 나오지? 똑같이 나올 거라고. 그쵸? 그래서 얘는 직접 그래프를 직접 합성해서 직접 그린 거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 하는 식 대입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프 직접 그리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요 주황 색깔이 지금 합성한 거야. 얘랑 x축이랑 y축이랑 x는 사로 둘러싸인 도형이죠? 이 도형, 여기랑 여기랑 여기 도형 넓이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지금 2분의 1이고 얘 2니까 여기 첫 번째 도형 1 나올 거고요. 2분의 1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 도형은 밑변이 2분의 3 나올 거고 높이가 1이네? 그럼 4분의 3 나오나? 여기 넓이는 밑변 1이고 높이 3이니까 2분의 3 나오네. 얘네 다 더해준 게 답이 되겠다. 이해됐죠? 그래프만 그리면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됐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겁니다.